유쾌한 시민들의 명랑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역시 지난 시간에 김진태가 쳐놓은 대형사고 레고랜드 강원도 보증채권 부도 사태, 실제로 부도도 아닙니다만 부도 내겠다 선언 사태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좀 하고 난 다음에 좀 항의도 좀 받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하승주 씨 당신이 겁주는만큼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뭐 정부가 뭐 이런저런 대책도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나마 조금씩 안정돼 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반성도 되고 아니 뭐 제가 또 현업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도 얘기하면 전 또 뭐 그런가 싶죠. 그래서 좀 반성을 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아니 괜히 반성했더라고요. 상태는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오늘 정부에서 나온 건 50조 플러스 알파의 대책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니 김진태가 쳐놓은 사고가 2천억짜리 채권 부도 사태인데 정부가 50조를 갖다 박아 넣어야 된다고요? 이게 뭡니까? 어쩌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그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게 된다면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어느 증권사에서는 이런 얘기가 돈다더라. 어느 저축은에서 그냥 저런 얘기가 돈다더라. 이런 얘기는 사실 좀 위험하기도 하고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그분이 나름 현업에 있으면서 자기 데스크에 앉아서 나오는 이런 온갖 정보들이 종합해서 한마디로 딱 던지는 것이 현장감은 있지만서도 역시 그것도 그분의 경험 범위 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꽤 큰 시장입니다. 거의 2,000조에 가까운 제가 본 걸로 1,700조 원 시장인데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얘기는 어디 뭐 어느 동네 분위기 어떻다더라 여의도 분위기 어떻다더라 강남 분위기 어떻다더라 이런 걸로 얘기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에서 자금시장 경색이라는 소문에 대해서 강력 대응해서 합동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뭐 저는 또 갑자기 이렇게 공공을 상대로 자금시장이 안 그랬습니다. 채권시장이 그랬습니다. 채권시장이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저기 강력 단속되면 안 되잖아요. 네. 혹시 금감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는 무고합니다. 저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고 이러니까 저는 단속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단속을 당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첫 번째로 단속해야 될 사람은 기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우리 채권시장과 기업의 일부 자금 경색이 일어나 오늘 대규모 시장 안정정책을 발표했다. 이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추경호 부총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와 한은은 대내외 복합 요인으로 인해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필요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해 나아갈 것. 추경호 부총리도 시장이 불안하다. 시장 불안 이런 얘기를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일부 자금 경색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금감원은 혹시 단속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정부부터 한번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유언비어를 대통령과 부총리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게 만드는지 금감원은 엄중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뭐 유언비어를 하기보다는
좀 뭐랄까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종합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뭐 어디 뭐 소문이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는 뭐 실제로 전 모르고요. 그럼 무슨 소문이 있는지 제가 뭐 알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강화도 총권짜기에서 전혀 빼고 오로지 숫자로만 나온 걸로만 해서 현재의 채권시장이 한 달이 건너면 자금시장 전체로 넘어가겠죠. 채권시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뭐 자금시장이라고 하면 그냥 딴 게 아니라 이제 돈 빌리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돈을 빌린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빌리겠습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 이건 기업도 마찬가지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이건 이제 직접 대출이라고 그럴 거고, 이건 은행 대 채권자 간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한 달이 넘으면 뭐죠?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와 채권 발행하는 게 뭐가 차이죠? 일단 채권 발행을 하는 것은 이렇게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채권자는 채권, 종이 쪼가리를 갖고 있죠. 이 종이 쪼가리, 채권이라고 하는 이 증서를 서로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이게 다른 거죠. 소위 말하는 채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은행 대출은 국민은행에 저기 돈을 빌렸으면 국민은행이 계속 그 대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걸 뭐 신한은행에, 뭐 우리은행에 넘기고 이런 일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잘 안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채권 양도가 자유로운가 안 자유로운가 이런 점들이 제일 큰 차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은행 대출 시장도 있지만서도 채권 시장이 참 중요합니다. 채권 시장은 왜냐하면 시중금리를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채권 시장이 어떤가를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모든 자료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는 제가 저축은행 요즘 뭐 예적금 금리 10%가 넘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저축은행에서 수신금리로 10%를 넘겼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졌다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축은행 중앙회 소비자 포탈 가보니까 예금 금리로는 제가 찾은 것 중에서는 6.3%에서 6.5% 이게 최고 금리고 보통 뭐 5에서 5.5% 정도이더라고요. 근데 이건 예금이고요. 적금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적금 상품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마케팅용 미끼 상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 넘은 것까지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그거를 숫자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예금 금리가 6%라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실제로 적금은 매달 드는 거죠. 적금금리는 이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저축은행이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금리를 예적금으로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 건 현재 자금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떻게 안 좋은가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채권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통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그래프들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게 언제냐? 10월 20일 날 발표니까 4일 전입니다. 최근 신용 채권 시장 상황 평가, 신용 스프레드 확대 요인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BOK 이슈 노트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해설해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림입니다. 제목이 그림 1, 신용 스프레드 추이 및 확대폭, 주요 신용 스프레드 추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용 스프레드라는 말부터 그렇죠. 이 스프레드, 차이, 격차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주요 채권의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면 주요 채권의 금리 차, 금리 격차를 뜻합니다. 뭐와 뭐 사이의 격차이냐? 제일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을 거죠. 이 기준이 되는 것은 제일 안전한 채권입니다. 바로 국고채죠. 국가가 발행한 채권. 국고채에 비해서 뭐 회사채,
또는 여신 전문 채권, 여신 전문이야 뭐 카드나 캐피탈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 뭐 아니면 뭐 지방채도 있겠죠. 이런 채권들이 일반 국고채에 비해서 금리를 몇 프로나 더 주느냐입니다. 만약에 채권 시장이 매우 안정돼 있다. 안정돼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내가 뭐 회사채를 갖다 사는데, 회사채를 파는데 싸게 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국고채와의 신용 스프레드, 금리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자금시장이 나빠지면, 특히 회사채 같은 경우 좀 불안해. 이런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많이 줘야지, 그래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국고채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금리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걸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금리 격차가 주요 국고채에 비한 카드채, 캐피탈채, 회사채, 우량회사채, 약간 우량회사채 모두 다 금리 스프레드가 매우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채권이 뭐냐 보니까 저희 손에 뭐 빠바바 올라가는 게 오히려 뭐 카드채 이런 게, 캐피탈채 이런 게 더 많이 올라가네요. 회사채보다. 그리고 2020년 초에 이렇게 금리가 스프레드가 팍 뜰 때가 있는데 이게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입니다. 이때 올라갔던 그 스프레드보다 지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어떤가 보고 있으니까 카드채, 캐피탈채 이게 신용 스프레드 확대 폭이 제일 크네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은행채, 회사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사채는 당연히 우량 회사채일수록 스프레드가 작게 올라가고 약간 덜 우량할수록 점점 스프레드가 커진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채권 시장의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림입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좀 고쳐보자고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지금 불안한 채권들에 대해서 금리를 더 줘야지만 이 채권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요 말이고요. 이건 이제 채권 시장에 거래할 때 쓰는 말로는 채권의 금리가 높아진다는 말, 채권 자체의 가격이 싸진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채권에서 시장에서 이런 그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금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요까지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요걸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이게 이제 사실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채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 그렇게 채권을 잘 안 살려고 그러느냐? 이거 이 금리는 못 삽니다. 금리를 더 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살려고 하는 채권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뭐가 불안하냐? 혹시 부도나면 어떡하냐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부도난다고 그러면 주로 이제 회사채 이야기니까 회사채의 예상 부도 확률이라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팍 높아졌던 게 코로나 초기에 그때 갑자기 이제 거의 뭐 경제 올스톱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팍 올라갔던 거 수준까지는 못 미치지만서도 지금도 이렇게 회사채에 대해서 예상 부도 확률들이 촥촥촥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부도나는 게 무서워서 수요 측면에서는 회사채를 잘 못 사겠어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회사채 AA 등급, A 등급 이 정도면 꽤 우량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회사의 뭐 부도 위험 이런 건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로는 부도 위험이고 부도 위험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여기서 신용 스프레드 요인을 분해해 왔다 그러니까 신용 위험과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걸 둘로 나눕니다. 유동성 위험은 뭐냐면 그 부도 안 난다라는 말 그 말 믿어줄게. 근데 내가 돈이 말랐어. 이겁니다. 내가 뭐 사고는 싶은데, 나도 지금 뭐 물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 펀드 지금 주식 쪽에서 지금 다 반토막 났고, 채권도 이렇게 금리 그냥 기준금리 팍팍 올리면서
지금 채권 여기서도 평가손이 어마어마하게 났어. 내가 돈이 없어. 부도 안 난다는 거 알겠다니까. 그래서 부도 날까 싶어서 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현재 유동성 자체, 돈이 말라서 못 사는 게 훨씬 더 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나온 게 9월 말 정도까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레고랜드 사태 이전입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나기 전에도 이미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유동성 위험,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돈이 없어서 채권을 잘 못 소화시키고 있던 그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레고랜드 사태까지 더 더해졌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한 기울기를 그리면서 유동성 위험이 확대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요 요인에서는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부도날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 부도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그만큼 금리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어. 확률적으로. 1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살 돈이 없어서 유동성이 말라붙어서 그래서 그렇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게 1번, 2번 이런 요인이 되겠고요. 실제로 돈이 말랐냐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 이런 데 보니까 채권형 펀드에서 돈 빠져나가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설정 잔액 이게 뭐 줄어드네. 그리고 비중 이것도 줄어들고 있다. 다 채권형 펀드 이런 데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게 금리가 오르면 채권 자체의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채권 펀드에 돈을 잘 안 넣습니다. 채권 펀드에 그럼 언제 돈 넣느냐? 금리가 최대한 높아져가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보일 때에 채권 펀드에 돈을 넣습니다. 아니 지금 돈을 넣으면 올 연말에 또 기준금리 인상한다며. 그럼 채권 금리 더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럼 더 높아질 때 그때 채권 펀드 드는 게 낫지. 지금 왜 채권 펀드 들겠어? 그래서 채권 펀드에서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돈이 빠져나가니까 채권 시장의 유동성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공급 측면입니다. 채권 자체가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오면 그럼 안 좋겠죠. 그러면은 다들 안 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시장에 이제 채권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또 가격이 떨어지겠죠. 즉, 금리가 더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2012년에서 2021년까지의 평균 쭉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데에 빨간 선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지금 현재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데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장기 평균에 비해서 뭐 거의 2배 가까이 높다라고 하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발행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누가 채권을 발행한단 말이야. 이 상황 금리 이렇게 높은데 이 금리를 감수하고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한다고? 네, 발행을 많이 한답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발행을 많이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별로 어디가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종류별로 보니까 여기에 주로 이제 우리 채권량이 제일 많은 게 회사채잖아요. 회사채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채권을 누가 발행을 했단 말이야. 여기 나오는 게 여전채, 은행채, 특수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전채도 별로 안 되고 제일 많은 게 은행채와 특수채의 발행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채는 오히려 발행을 줄이고 있다니까. 그런데 은행채와 특수채 때문에 이렇게 채권 발행이 전체 총량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안 좋아요. 이게 아주 안 좋습니다. 은행과 특수채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한전채입니다. 한전이 발행하는 채권. 한전채는 국고채랑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채도 국고채랑 마찬가지죠. 제일 신용 위험이 높은 이런 데에서 채권을 엄청 많이 발행을 하니까 정작 돈이 진짜 필요한 뭐 자금이 어려운 데에서는 돈을 오히려 회사채를 통해서 조달을 못하는 겁니다. 조달을커녕 지금 있는 채권도 지금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특수채가 한전채입니다. 한전채의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늘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채도 주로 거의 다 플러스로 나와 있죠. 한전채가 왜 이렇게 늘었겠습니까? 석유 더하기 가스값이 올라가지고 발전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그걸 전기요금 인상을 못해가지고 그 차익을 다 채권 발행으로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처음에 전기요금 현실화 해가지고 전기요금 오르겠다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 해놓고 정작 올린다고 그러니까 뭐 물가 불안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로 올리고 나면 사람들은 욕먹잖아요. 자기 표 떨어질 것 같잖아. 못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은 전부 다 채권으로 하고 발행해서 떼우고 있습니다. 이 채권 언제 갚느냐? 나중에 세금으로 다 갚아줘야 돼요. 아니면 세금 아니면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쓰는 돈은 두 가지로 막을 수 있습니다. 세금 아니면 요금입니다. 한전 요금 끝까지 안 올리면 이거 다 세금으로 메꿔줘야 됩니다. 아니면 요금을 급격하게 올리든가. 그거 해야 된다는데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전 채권 발행이 늘고는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전채, 은행채 이건 부도날 위험 없잖아요. 부도날 위험 없는 데에서 발행한 채권이 많으면 부도날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안 팔립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안전한 채권이 있는데 뭐하러 불안한 채권을 사겠어요. 그래서 불안한 채권들은 점점 그렇게 망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맨 처음에 나왔던 거 신용 스프레드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국고채와 일반 채권들 사이에서의 금리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 금리 격차가 커진다는 말은 뭐냐?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금리 격차를 많이 주고 줘야지만 겨우 채권이 소화된다라는 말이니까 안 좋은데 이런 신용 스프레드가 늘어나는 게 무엇 때문이냐입니다. 자, 여기에서 맨 밑에 있는 게 소위 말하는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일단 원인이 있고, 오히려 신용 위험, 부도날까 무서워는 지금 올라가는 것들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부도날까 무서워서 지금 금리 격차가 커진다. 이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어디 뭐 큰 회사 부도났다 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연체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건 있지만서도 뭐 부도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저는 올 것 같긴 한데 아직 안 온 걸 뭐 미리 겁먹을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현재도 아니에요. 사실 레고랜드 터지기 이전 시점에서 이 한은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일 큰 신용 스프레드 상승 요인은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은 돈이 말라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말라붙었냐? 소위 말하는 펀드에서부터 말라들었다는 거예요. 펀드도 그렇고 펀드만 말라붙은 게 사실 큰 문제 아닙니다. 펀드뿐만 아니라 전 금융기관들이 몸을 확 사리면서 돈을 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메뉴에 초우량채 공급이라는 점이 있죠. 초우량채가 뭡니까? 은행채 더하기 한전채라는 거죠. 은행채, 한전채가 밑에 이건 국고채랑 똑같은 것들이 밑에를 딱 박아놓고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신용도가 좀 낮은 채권들은 금리를 훨씬 많이 줘야지만 자기 채권이 팔린다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구축 효과라고 그러죠. 이 구축 효과 때문에 신용 스프레드가 커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각종 그림들은 한국은행에서 10월 20일 날 발표를 한 거고 10월 20일 발표를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작성이 되었을 테니까 강원도의 레고랜드발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입니다. 이전에도 이미 상태가 이만큼 별로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진태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이후로 상황은 확실히 이거는 뭐 제가 대놓고 얘기할 수 있으면 이건 유언비도 아니고요.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장은 그 바싹 마른 낙엽밭 같은 데입니다. 여기에 작은 불씨가 던져지면 큰 불이 일어납니다. 김진태가 한 거 뭐 그렇게 큰 사고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정신인가 싶은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토양 자체가 바싹 마른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는 매우 불안불안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에 김진태가 진짜로 천지 뭣도 모르고 불장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사태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8일째에 정부가 50조를 들여서 불 끄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꺼질 수도 있고 안 꺼질 수도 있습니다. 꺼지면 다행이고요. 안 꺼지면 다음에는 뭐 100조, 200조를 갖다 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채권시장이에요. 아니 채권시장이 뭐 힘들어진다는 게 뭐야? 채권시장이 금리 좀 올라간다는 게 무서운 일이야? 뭐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당장 나한테 뭐 피해가 있나? 난 내가 들고 있는 채권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게 있다고 그러면 그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장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올라간다. 뭐 기준금리 4%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은행에서 기준금리 더하기 시중금리 더하기 이렇게 해서 코픽스 금리 정해가지고 하면은 한 대충 한 3% 올라가니까 그럼 한 7%쯤 되겠네? 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회사채 금리 같은 게 채권시장의 불안으로 인해가지고 10% 이상으로 튀어버렸다. 그럼 여러분들의 대출금리도 10% 이상으로 튑니다. 김진태 한 명이 잘못해서 지금 현재 김진태 속해 있는 정당, 국힘, 그리고 그 국힘이 지금 하고 있는 행정부, 윤석열 정부, 여기에 정부발 리스크잖아요. 아니 시장이 바싹 말라 있었다. 이것도 아니 그 여태까지 이렇게 바싹 말라온 동안 뭐 했어?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싹 말라져 있는 이 낙엽밭에다가 불꽃 터뜨린 놈이 누구야? 불꽃 터뜨려 난 다음에 8일 있다가 신속히 조치했다. 이제라 아니 신속히 조치했는데 왜 50전화 들어? 그나마 이걸로 막아야 됩니다. 못 막으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거의 대부분 다 뭐 대출 조금씩은 있잖아요. 많은 분들도 있고 그 많은 분들은 더 위험해지겠죠. 그러면 그 채권들이 더 부실화되고 나면 금리는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 이슈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은행 말로는 딴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이 말라붙은 거 더하기 특수채권, 은행채랑 한전채 여기서 발행이 많아서 그래. 한전은 왜 그렇게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지 뻔하죠. 은행은 왜 그렇겠습니까? 은행도 지금 현재 뭐 이런저런 충당금 메꾸고 불안불안하니까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본 확충 미리미리 해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저축은행이 초고금리를 제시를 하면서 수신 땡기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용도가 낮은 채권들 같은 경우에 금리가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금리의 총합으로 여러분들의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 모두의 대출금리도 앞으로 더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활동이 다 영향을 받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별로 안 좋아집니다. 네, 뭐 이런 심각한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